지성학 강의는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을 내가 살아갈 미래,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네트워크 이론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풀리지 않은 문제. 제 생각에는 항상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2022년도 1학기 우리 가천대학교 지성학 강의를 담당하게 된 경영학부 강성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학기 지성학 강의는 과거와는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 위주였고 큰 강당에서 500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수업을 듣는 오프라인 수업이었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현재 지금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고 이 촬영장에서 여러분 서포터즈 학생들과 함께 저는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또 오프라인에 있는 학생들과 또 저와 또 학생들 간의 또 토론과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지성학 강의가 이번 학기에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 지성학 강의는 사실은 학교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기술의 동향이 어떤가에 대한 것을 이번 학기의 주제로 삼고 각 분야를 나누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매주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술적 동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갈 미래가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고민해 볼 수가 있고 또 혹시라도 요즘 많은 학생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데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내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온라인에 있는 여러 학생들과 또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 있는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함께 어우러져서 이번 학기 즐겁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그런 강의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집중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회 네트워크 이론입니다. 네, 사회 네트워크 이론은 원래 그 물리학이나 이제 이공계에서 이제 어떤 전산상으로 네트워크가 막 일어나죠. 네.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이제 사회학에서 그 개념을 받아와서 사회적으로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하는 그런 이론인데 그것을 다시 경영학에서 받아서 저희가 또 약간의 비즈니스적인 성격 또는 조직의 어떤 성공을 위한 그런 활용도를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이론은 1세대, 2세대, 3세대인데 지금 3세대 이론은 현재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세대와 2세대 이론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세대 이론은 키워드가 약한 연결의 힘입니다. 지금 이 이론의 창시자는 스탠포드 대학의 그라노베트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시면서 박사 학위 논문을 저희가 이제 논문으로 학위를 받으시고 그 논문을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를 했는데 그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도 강한 연결, 여기 보시는 The Strength of Weak Ties인데 그 타이가
그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노드라 그러고 NODE 노드고 노드와 노드 간에 연결되는 게 타이인데, 네, 그 우리로 치면 뭐 인간관계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연결이 상당히 강한 힘을 갖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당시만, 이게 지금 논문이 70년대 논문인데,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도 강한 연결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약한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되면서, 네, 훨씬 더 풍성한 논의가 진행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그리고 그 기회는 다른 말로 하면 정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기회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연결 관계가 더 중요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고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생들의 다수는 강한 연결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약한 연결인데 이 55.6% occasional contact 그리고 27.8% rare contact, 이런 두 개를 합친 게 약한 연결이고, 강한 연결은 16.7%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연구 결과는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이 보스턴에 있죠. 네, 그래 보스턴에서 그 화이트 칼라, 뭐 엔지니어긴 하지만 중견 약간의 직급이 있는, 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이 이론의 한계점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기, 어떤 조건이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 100명한테 이제 인터뷰를 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직장을 구하게 된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만 아주 친한 친구, 뭐 일주일에 한 2번씩 또는 그 이상 만나는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지금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제 그 잡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는 16.7%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좀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 뭐 예를 들면 뭐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 정도가 27.8%, 1년에 2번 이하로 만나는 사람이 55.6%, 그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연결이 정보를 안 주었다가 아니라 약한 연결에서부터 정보가 더 많이 흘러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이분이 확인하고 그것을 논문으로 이제 발표하신 거고, 전 세계 열광적인 반응을 얻게 됐고, 그 이후에 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게 되고, 이 이론이 맞다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어쩌다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를 더 많이 물어다 주느냐에 대해서 이 논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강한 연결은 도와주려고 하는 모티베이션은 더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정보의 중복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아주 일주일에 2번 이상 만나는 사이는 뭐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친구가 알면 나도 알고, 내가 알면 친구도 알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잘 전달되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은 그 정보의 비중복성 때문에 아주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진 얘기인데 나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그런 정보로 와닿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 약한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한편 약한 연결이 뭐 구직이나 사업이나 아이디어 등에 도움이 되지만, 강한 연결은 위기 상황에서는 도움이 돼요. 사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많은 걸 희생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약한 연결은 아니에요. 강한 연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연결과 강한 연결의 어떤 균형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그 실证연구는 사람이 너무 강한 연결로 이루어져 있으면 혁신이 오히려 더 일어나기가 어렵고, 또 조직을 통합하는 데서도 강한 연결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겁니다. 왜냐? 강한 연결을 예를 들면 우리가 500명이 한꺼번에 강한 연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강한 연결을 강조하다 보면 일부 사람들만
똘똘 뭉치게 되죠. 그러면 500명 전체의 단합에는 지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약한 연결이 조직 통합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내를 대표하는 S그룹 같은 경우는 사내에서 동창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동창회를 하면 제재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동창회라는 이유로 강한 연계를 꾸리게 된다면 통합이나 또는 혁신의 불리함을 초래한다는 그런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실적 연구는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상류층일수록 약한 연계를 활용해서 정보를 구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좀 저소득층이거나 또는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는 그냥 친구,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친구가 그 어떤 정보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조사 결과는 아니고 미국 사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 조사 결과가 한국에도 적용되는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연계가 약한 연결은 그 역할의 차이가 있죠. 네, 강한 연결은 정서적으로 지지가 되고 아주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약한 연결은 사회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관계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여기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한 70% 정도의 학생들 정도는 내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약한 연계를 좀 더 의도적으로 좀 강화시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응답이 있고 한 20% 정도 그 미만 학생들은 오히려 내가 너무 약한 연결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해 왔구나. 정말 내 평생을 함께할 그런 친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너무 내가 미진했던 것 같다 하면서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강한 연결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고 또 10% 미만 정도의 학생은 스스로 진단할 때 나는 균형이 잘 맞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균형이 잘 맞는데 그 균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둘 다가 필요하고 둘 다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귀찮더라도 약한 연계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요즘은 또 SNS가 또 나옴으로 해서 또 약한 연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 자료들은 이 강의 교환이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2세대 이론이 있습니다. 2세대 이론은 롬버트 교수, 시카고대학의 롬버트 교수님이 이 이론의 창시자이신데, 네. 요 얘기부터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이제 아까 약한 연결, 강한 연결은 개인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관점을 좀 키워서 이제 집단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놓고 볼 때 이 롬버트 교수님의 지도 교수이신 제임스 콜먼 교수님은 그 당시에 그 메이저 도미넌트 티오리, 그러니까 그 지배적인 이론은 네트워크 클로저였습니다. 네트워크 클로저는 그 한 집단이 똘똘 뭉치고 아주 똘똘 뭉쳐 있으면 신뢰가 생기고 또 그 신뢰가 바로 그 사회적 자산이다. 소셜 캐피탈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셜 캐피털, 사회적 자산은 신뢰고 그 신뢰의 그 프리컨디션이죠. 그 사전 전제 조건은 바로 네트워크 클로저다. 네트워크 밀접성, 똘똘 뭉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은 아주 지배적인 이론이었죠. 네. 그리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 말씀이 맞는데 이분 얘기에 재밌는 포커스 중에 하나는 왜 똘똘 뭉쳐 있으면 왜 신뢰가 생기느냐? 바로 집단적인 제재가 작동한다는 거죠. 여기 논문에는 생션이라고 하는데 제재가 작동하는 거죠. 왜냐?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한 명이 누구를 다른 조직 구성원을 배신하게 되면 제재가 들어가고 그
배신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재가 두려워서 이제 그 신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생션 시스템이 그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평판, 레퓨테이션이 나빠지게 되고 그 레퓨테이션이 나빠지게 되면 그 조직에 몸담아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논리. 그래서 생션이 레퓨테이션에 영향을 주고 그 레퓨테이션이 나빠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뢰가 유지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서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의 제자가 스승님의 그걸 잘 배웠고 플러스 알파로 스승님의 말씀은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구조적 공백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관점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셨죠. 네, 그럼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집단과 집단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공백을 이제 구조적 공백이라고 스트럭처럴 홀이라고 명칭을 이 분야에서는 명칭을 하죠. 그 스트럭처럴 홀을 연결시키는 역할, 그 교량, 다리, 브릿지 놓는 브로커리지죠. 여기서 브로커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네, 그 연결시키는 브로커의 역할, 그 역할을 누군가 담당해 줘야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구조적 공백을 채워넣는 그런 역할을 곧 그 조직의 소셜 캐피탈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서 제임스 콜만 교수님은 내부적으로 단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이 롬버트 교수님은 조직이 성공하려면 그걸로는 다가 아니라 다른 조직과 연결시키는 그 연결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런 지금 제임스와 로버트가 있죠. 자, 이 중에 한 명은 네트워크 클로저의 위치에 있고 한 명은 브로커리지 역할,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럴 홀, 구조적 공백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누가 네트워크 클로저의 위치에 있을까요? 누군가요? 그렇죠. 제임스입니다. 네, 제임스와 로버트는 둘 다 B 집단 소속이죠. 네, B 집단 소속인데 제임스는 지금 6개의 강한 연결과 1개의 약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점선이 약한 연결이죠. 네, 근데 제임스는 내부 사람들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은 제임스 말을 잘 듣게 되겠죠. 그리고 제임스가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반면 로버트는 좀 다릅니다. 제임스와 똑같이 6개의 스트롱 타이와 1개의 위크 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크 하냐 스트롱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위크 타이, 똑같은 스트롱 타이라 하더라도 위치, 네트워크 상에서의 위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고 기능이 달라지는 거죠. 네, 로버트는 A 집단과 연결되어 있죠. 네, A 집단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A 집단은 로버트 외에도 나머지 사람들하고 여러 명하고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C는 어때요? C 집단. C 집단에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놀라운 그런 혁신이 발생했다면 그 혁신을, 그 아이디어를 나의 집단인 B 집단으로 들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로버트죠. 로버트입니다. 네, 바로 이런 특히나 로버트는 C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B 집단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로버트인 겁니다. 바로 구조적 공백의 위치를 로버트는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집단 차원에서 볼 때는 제임스도 필요하고 로버트도 필요하고 둘 다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이론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핵심 한 문장을 만약에 선정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한 문장인데 네. 여기 브로커리지가 이제 구조적 공백을 연결하는 거죠. 네. 구조적 공백을 연결시키는 일은 그것은 새로운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원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네트워크 클로저, 네트워크 밀접성은 그 구조적 공백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를
realizing, 현실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closure can be critical to realizing이라고 그러죠. critical, 아주 크리티컬하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짝이 맞아야 이 조직은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조직 차원에서는 두 개가 다 높을 경우에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고, 개인 차원에서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의 중간 또는 고위 관리자들 같은 경우는 이 결과를 보게 되면 개인 차원에서도 네트워크 클로저보다는 오히려 구조적 공백에 좀 더 많이 놓여 있는 사람들이 더 새로운 걸 전달하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하면서 조직 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실적 연구도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이 교실에서, 고등학생 교실에서 이 어떤 네트워크 다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학생은 구조적 공백에 있는 학생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고, 또 네트워크의 어떤 중심에 섞여 있는 학생이 있죠. 그래서 뭐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좀 약간 왕따 비슷한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그 네트워크의 아주 중심에 있는 학생 옆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일부러 자리 배치를 하면서 둘을 좀 친하게 만들어 줬던 거죠. 그랬더니만 이 처음에 약간 그 소외받던 학생이 그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가 개선이 돼서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중심적인 네트워크 지위를 갖게 된 겁니다. 단지 자리만 바꿔준대.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구조적 공백 좋죠. 아주 좋아요. 하지만 구조적 공백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들어가는데 꼭 내 손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구조적 공백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바로 구조적 공백에 갖고 있는 그 어드밴티지를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트워크 클로저도 아주 또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클로저의 위치를 가진 사람과 딱 붙어 있으면 되죠. 네, 그래서 집단 차원에서 볼 때는 둘 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역할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반대편 역할을 해줄 사람은 누구인가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직급이 높을수록 구조적 공백의 위치를 차지하기 유리하게 그렇게 돼 있고, 직급이 낮을수록 네, 그렇게 네트워크 클로저의 역할을 하기로 잡게 돼 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네,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또 그 상황이 시간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요. 개인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고, 가치관, 뭐 경험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선택이 필요한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입장이라면 누군가는 구조적 공백, 로봇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제임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이상으로 제가 강의를 마치고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한 장이라면 저는 오늘 지금 여러분께 띄워놓은 이 슬라이드를 가장 핵심적인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저희가 질의응답을 좀 받고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온라인에 있는 학생분들은 채팅창에 질문 내용을 올려주시고, 오프라인 학생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우리 박유원 학생,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질문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전공 박유원 학생이라고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트워크 클로저와 구조적 공백 브로커를 말씀하실 때 이제 브로커 역할의 경우에 이제 C 집단에서 혁신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B 집단에 있던 구조적 공백 브로커가 이제 C 집단과 연결이 약하게 되어 있을 때 C 집단의 혁신이 B 집단의 혁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항상 이것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C 집단에서 일어났던 혁신이 반드시 B 집단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C집단에서는 혁신이 아니었던 그저 평범한 아이디어가 오히려 B집단의 혁신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원 학생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유원 학생 질문을 좀 제 식으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로버트가 C 집단에서 정보들을 이제 B로 전달을 이제 하죠. 네. 그래서 유원 학생의 포인트는 C 집단의 좋은 정보들이 내가 로버트가 속해 있는 B 집단에 잘 전달되고 잘 실천되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물론 C에서 잘 됐다고 해서 B가 잘 되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죠. 또 C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정보지만 B에서는 건너오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답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요 일반적인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원 학생의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정보를 로봇가 들고 들어왔어. 자기 조직으로. 그런데 조직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조직이.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조직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봇은 조직 내부에서는 지지하는 힘이 좀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쪽으로 다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제임스가 내부적으로는 제임스가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조직 구성원들은 제임스의 말을 더 따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만약 로봇의 위치에 있다면 저는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임스랑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영학 전략 이론에서 그 어퍼 에슐리언 티오리라고 있는데 콜리션 서로 이제 연합해서 함께 회사 내에서도 연합 정권을 구성한다. 이렇게 조직 내 연합 정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 혼자서 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임스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좋은 정보들을 제임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제임스가 그걸 받아서 조직에 실천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임스는 그걸 실천할 때 이거는 로버트가 제안한 사항이었다라고 알려주면서 로버트의 위상도 세워주고 또 제임스가 실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조직 내에서 누군가는 안 살림을 챙기면서 오퍼레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물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퍼레이션의 핵심에 있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것. 로버트가 그 조직의 대표자이면 그 조직의 넘버원이면 제임스랑 친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대표 그리고 리더라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로버트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대체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내가 제임스랑 친하든 친하지 않든 또 제임스는 로버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 그 말을 안 들으면 지금 내가 제임스가 누리고 있는 그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거꾸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직급이 높은 직급, 조직의 대표자, 그 위로 가면 갈수록 그 구조적 공백의 역할을 하기가 수월한 거죠. 네, 그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대표자는 그 조직의 내부 운영에만 매몰돼 있어서는 안 되고 조직 바깥쪽과 연결되는 쪽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시사점이 있는 거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학생들. 네, 우리 민지 학생. 네, 좋아요. 네, 민지 학생.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20학번 박민재입니다. 지금까지 교수님께서는 약한 연결 네트워크와 강한 연결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인의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정보 전달과 습득의 이점이 있는 약한 연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약간 색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를 활용해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약한 연결 네트워크와 강한 연결 네트워크 중 무엇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컨대 새로운 웹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쓰게 만들고 싶다면 약한 연결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확산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강한 연결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확산시켜야 할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네. 혹시 민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강한 연결 네트워크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태까지 고전적 마케팅 관점에서는 확산성이 강한 약한 연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요. 서비스 흥행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관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플러스의 사례입니다. 구글은 자사의 SNS 서비스인 구글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유저를 자동으로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글 서비스의 광고란에 구글 플러스에 대한 광고를 실었죠. 구글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약한 연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그걸 활용해 구글을 이용하는 모든 유저들이 구글 플러스의 존재를 알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구글 플러스는 시장에서 전혀 흥행하지 못했고 결국 2019년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정보 전달에는 성공했지만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신문 광고나 인플루언서 등 확산성이 강한 약한 연결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신 오히려 중복성이 강한 강한 연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기점으로 시작해 스탠퍼드, 컬럼비아 대학 등 특정 집단의 강한 연결을 위주로 공략해 나가서 결국 시장에서 큰 흥행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죠. 저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사례를 토대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습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실 때에는 약한 연결보다는 강한 연결 네트워크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조사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민지 학생 잘 얘기했는데, 좋은 질문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딱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연구와 답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황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약간은 풀리지 않은 문제 내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 채팅창에 우리 전지훈 학생이 아주 좋은 질문을 또 해주셨네요. 네, 지훈 학생의 질문은 이게 뭐냐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로봇, 구조적 공백이죠. 로봇가 조직에 속해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제임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결국 처음 말씀하신 로버트가 제임스보다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마지막 말씀은 로버트가 제임스에게 종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이득을 본다는 말씀 아닌가요? 지훈 학생이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예리한 그런 논리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지훈 학생 잘했어요. 네, 자, 요 얘기는 이런 거죠. 미국의 중간 관리자 또는 고위 관리자, 미국의 매니저들을 연구한 결과 어떤 매니저라 하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매니저는 이제 우리 팀장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임원 정도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임원이 맨날 내부 직원만 챙기는 그런 임원이 있고, 임원이 내부 직원도 챙기지만 바깥쪽 경쟁사 임원도 만나서 경쟁사는 뭘 하고 있고, 또 임원이 기자를 만나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좋은 기사가 나가도록 기자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또 정부 관계자 또는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어떤 그 정부 정책이나 입법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걸 미리 보면서 그 관계들을 엮어 나가는 구조적 공백 역할을 하는 그런 임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임원이 더 많은 보너스를 받고 어떤 임원이 더 빨리 승진하고 자기가 이끌고 있는 조직이 더 많은 성과를 내느냐를 조사를 이제 해본 거죠. 조사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는 고위 임원일 경우는 안쪽에만 이렇게 집착해 있는 사람보다는 그 연결고리가 바깥쪽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임원일수록 더욱더 높은 성과를 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연구 결과죠.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마도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크 클로저의 역할이 미국보다는 훨씬 더 부각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도 좀 보수적이고 또 딱히
딱히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또 기업이 유지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네트워크 클로저가 더 이제 각광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과를 내야만 하는 그런 조직이라면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바깥쪽과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조직 전체를 볼 때 각각의 기능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로버트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본인이 넘버 원이다 그렇다면 굳이 제임스랑 아까도 말했듯이 친할 필요 없이 그냥 하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평등한 조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과 교수 같은 경우, 제가 지난 1월 말까지 저희 글로벌 경영학과 학과장이었죠. 하지만 회사의 리더하고는 좀 다르죠. 교수님들과는 서로 일종의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학과장이라 해서 뭐 지시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학과장일 때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또 학교 본부와도 연결하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학과를 벗어나서 리소스를 끌어오는 역할을 이제 하고, 그리고 교수님들께 그걸 전달하고 단합시킬 때는 또 학과 내부에 아주 밀접하게 신망받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게 원로이시기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저보다 주니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긴밀히 상의를 해서 함께 저와 그분이 힘을 합치면 이 어떻게 평등한 조직에서 그걸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일반 회사같이 위계가 확실했다면 굳이 힘을 합치지 않아도 이끌어 나갈 수가 이제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종속된다고는 할 수 없고, 종속이라기보다는 그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로버트가 가져오고 제임스는 실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채팅에서 또 학생이 또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나요? 네, 김찬빛 학생이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S모 기업에서 강한 연결을 못하게 한다고 듣고 다소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각각의 역할군에서 리더 이외에 강한 연결군을 완전히 금지한 업무 체계가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요즘 같은 시대상에 매우 부합한 업무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관해 교수님께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는 그 S모 그룹에서 동창회를 금지했는데 모 학교 출신들은 여전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전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뭐 딱 떨어지진 않고 현실은 이렇게 딱 섞여 있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업무상으로도 강한 연결, 강한 관계, 약한 관계인데 김찬빛 학생의 질문 그 자체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코멘트를 하자면, 대학생 때는 조금 구조적 공백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죠. 네, 그래서 스트롱 타이와 구조적 공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요. 네,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신입 사원이 됐을 때는 조금 그 팀 내부 관계에 좀 몰두해줄 필요가 있고, 본인이 좀 중견 관리자 이상 또는 임원이 되면 될수록 바깥쪽하고 연결해서 정보를 얻고 또 자원을 우리 팀으로 끌고 오고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김찬필 학생의 질문은 좋은데 이렇게 워딩만 보고서 제가 답변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질문 자체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자,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마지막 학생 한 명 질문 받고 오늘 수업 끝낼까요? 네, 우리 배서영 학생, 네, 좋습니다. 네, 저 응용통계학과 2학년 배서영입니다. 교수님의 오늘 강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특히 로널드 버트의 2세대 구조적 공백 이론을 가장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중 아까 그림에서도 보여주셨듯이 로버트의 위치에 있는, 즉 그룹 내 구조적 공백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룹 간의 네트워크가 많아질수록 즉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적인 이익이 많아지고 이는 즉 하나의 자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이제 그런 브로커의 위치, 구조적 공백에 놓인 위치의 사람이 그룹에 많을수록 과연 그룹의 성취 그리고 성공과도 더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저는 더 효과적이다라고 가설을 내렸는데 혹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슬라이드에 지금 띄워놓은 이 내용을 보시면 로봇의 위치가 있죠. 네, 로봇의 위치가 있는데 배서영 학생의 질문은 이 로봇가 한 명이 아니고 C 집단과 연결된 A처럼 C와도 여러 사람이 C와 연결되면 그러면 B 집단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여기서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로봇의 고민이 뭐냐면 본인이 이제 이 논문에서 이게 나오는 것처럼 어부지리 세 명이 있을 때 둘이 싸우고 마지막 한 명이 이제 이익을 보는 어부지리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로봇은 현재 굉장히 이제 본인 아니면 안 되나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 독보적인 지위가 유지되는 게 로봇한테는 일견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B 집단 전체를 보면 로봇가 그걸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와서 C 집단과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하는 것이 집단 전체를 보면 또 성공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로봇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로봇가 다른 회사로 옮겨가 버리면 B 집단은 C와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복수에 여러 개가 있는 게 좋죠. 네. 그런데 네. 그 고민이 됩니다. 네. 로봇 나 개인만 생각하면 나만 연결 관계를 유지하면 좋을 텐데 집단을 생각하면 여러 명을 또 소개시켜줘서 늘려놓는 게 필요하고 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은 있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상 오늘 수업 약속드린 대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래 4시 50분이지만 지금 4시 7분을 가르치고 있죠. 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과연 균형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네트워크 클로즈에 맞느냐 스트럭처럴 홀에 맞느냐 나의 성격 또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다음 주에도 굉장히 훌륭한 우리 강사님을 모실 텐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다음 주에 우리 강의해 주실 이성훈 교수님이십니다. 이성훈 교수님은 이제 플랫폼의 생각법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우리 국내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선도 주자이시고 명실상부한 전문가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성훈 교수님을 모시고 다음 시간에는 플랫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네,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후도 계속 좀 트렌디하고 또 꼭 알면 도움되는 그런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